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끈 떨어진 뒤움박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박을 파서 그것으로 바가지를 만들면 뒤움박인데요. 이 뒤움박을 끈으로 연결해서 물을 퍼냅니다. 그런데 이 끈을 떨어진 걸 보고 만들어진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불안한 처지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1월 휴가에 끈이 연결되면 수익을 잘 퍼낼 수 있을 텐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1월 휴가에 끈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의 장중 2,000포인트를 밑도는 무너지는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2,050선이 깨지더니 결국에 2,000포인트 아래까지 보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전저점 1,985포인트 테스트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아래쪽으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될 것인지 혹은 이중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 국면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인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데요. 연초 글로벌 주식시장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짙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초 확인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표정들이 어두운데요.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인 중국의 제조업 PMI가 2016년 이후 처음 기준선인 50선을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둔화가 됐고요. 또 간밤에 유럽 쪽의 제조업 PMI도 2016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51.4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애플과 테슬라의 4분기 회계 연도 2019년 1분기의 실적 부진 예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소식인데요. 애플은 2019 회계 연도 1분기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4분기입니다. 매출 전망치를 기존 890억에서 93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간밤 장 마감 이후, 미국 장 마감 이후 나온 소식이고요. 팀 쿡 애플 CEO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중국 등 중화권의 경제 규모의 감축 속도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가이던스에서 나타난 매출 감소의 대부분이 중화권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이례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애플의 브랜드력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경기 부진의 문제인 것인지 판가름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둘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4분기 판매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 미국장에서 주가 7%가량 빠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4분기 실적 시즌은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묵은 악재만큼이나 위험자산이 본격적인 반등으로 가기까지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험자산의 본격 반등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부양책이 시행되고 경제지표, 경기의 바닥이 확인되고 또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개 모두 충족이 되었을 때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강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오늘 위험자산 반등은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리포트에서 이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달러화 강세는 신흥국의 자금 유출과 수요 위축과 관련도가 높기 때문에 달러화의 움직임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첫 번째 조건식 정도만 약간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로 OECD 선행지수와 가격 메리트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이러한 여건이 그래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등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먼저 OECD 경기 선행지수 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OECD 경기 선행지수는 하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평균 18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현재 12개월을 지나면서 만 1년을 지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6개월 전후, 그러니까 상반기 전후로 해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하강 국면을 끝내고 반등할 수 있겠다. 따라서 OECD 경기 선행지수의 하강 국면이 끝나는 그 반등
구간에 중요한 트리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과 중국에서 부양책이 시작된다면 그 효과가 경기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결국 이어서 경기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또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격 매력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가격 매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당분간은 좀 더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접근은 아직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시각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격 지표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진한 파란색을 보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 MSCI 주가지수 기준 12개월 예상 PER이 지난 2018년 초반에 17배를 찍었습니다. 이후에 급격한 가격 조정, 금리 인상에 따른 버블이 해소되면서 12.5배 수준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격 메리트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의 반등 조건식이 다 확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죠.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장금리와 배당 수익률을 비교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금리와 배당 수익률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의 비슷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금리보다 증시의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돈의 속성에서 금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물론 배당 시즌이 이제 막 끝난 것도 있겠지만 미국은 매 분기 매달 배당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시장금리보다 뒤지지 않는 배당 수익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돈에 대한 반응은 없다라는 것이죠. 돈이 주식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약세장에 머물러 있는 국면입니다. 아직은 위험자산의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이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 약세장에 머물러 있는 주식시장이 진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재 강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곳에서 매매를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채, 금 같은 안전자산의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으로의 트레이딩 관점을 약세장 속에서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밖에 미국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고 있는 MOAT라는 지수, 또 한국의 중소형 가치 퀄리티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를 찾아서 투자를 해보자. 이들의 상승 추세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시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 안의 섹터들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담 요인들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더 많았지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4분기 반도체 수출 지표가 2016년 1분기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동차는 글로벌 빅3 시장의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의 경쟁 심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화학 같은 경우는 저유가 여파 때문에 4분기 실적 우려감이 있습니다. 화장품은 중국 내 브랜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고 중국 따이공의 존폐 위기까지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중국과 또 전방 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은행은 대출 금리 규제 같은 국내의 규제 정책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섹터인데요. 또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어렵다는 부분도 역시 제한적인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10년사를 잘 지켜보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채권단의 요구 때문에 자칫 올해 조선사들의 수주 증가폭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력 조정의 비용이 발생하고 보수적인 수주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게임 드라마 역시도 부담 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전략을 세우자, 이것이 유리하다라는 국면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혹은 안전자산으로 피신해 있자라는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